점심을 짜게 먹었는지.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올 건데요. 뒤에 나올 건데 그 알카리 혈증 있잖아요. 그 대사성 알카리 혈증. 그 신장책에서 아셨다시피 그 요중의 CL 농도 측정해가지고 그 몸에 그 셀라인 센시티브인지 셀라인 인센시티브인지 나누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이유로 알칼리 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지속 요인이 없으면 그건 잠시라는 거예요. 그 대사성 알칼리증의 지속 요인은 뭐냐면 우리 몸에 물이 없어서 우리 몸의 체액량이 부족해서 HCO3-를 제호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액량 유지가 그 유효순환 혈액량 유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게 망가지더라도 HCO3를 제호수를 해가지고 체액량을 유지를 해요. 그래서 대사성 알칼리증이 지속 요인은 유효순환 혈액량 부족이 대사성 알칼리증의 지속 요인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병태생이고 그래서 셀라인 센시티브인지 셀라인이 인센시티브인지 구별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셀라인 센시티브고 그래서 대부분 노말 셀라인으로 치료를 하는 거고요. 이해 좀 되시나요? 예. 자, 그러면 저나트륨 혈증의 증상, 물 어떻게 이동하는지 아시죠? 증상은 당연히 다양하게 다 일어날 수 있고요. 진단은 저나트륨 혈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듐양 증가가 아니에요. 소듐양 감소가 아니에요. 우리 몸에 물이 늘어난 거예요. 물이 늘어난 거. 그래서 대부분은 세포 외액량이 증가를 해요. 자, 볼게요. 우리 몸에 물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세포 외액량 증가를 해요. 근데 이유가 세포 외액량이 정상인 경우가 있죠. 구별 한번 해볼게요. 외우면 외워야 되지만 앞에 거 다 이해하신 분들은 이것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왜? 자, 유순 혈액량 감소 중증의 신기능 장애는 소듐이 저류가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 물이 늘어난 건 틀림없는데 그 물이 어디 분포를 하죠? 혈장에 많이 분포를 하죠. 세포 외액에 많이 분포를 하죠. 그래서 부종 같은 세포 외액량 증가가 생겨요. ADH는 뭐죠? 용질 증가 없이 물이 증가한 거죠. 그 증가한 물, 우리 몸에 둘 다 틀림없이 우리 몸에 총 체액량이 증가한 건 틀림없어요. 왜? 저나트륨 혈증 자체가 우리 몸의 총 체액량이 증가한 거니까. 나트륨의 농도는 뭐라고요? 총 체내 수분량분의 총 체내 양이온 양이었잖아요. 네. 총 체내 수분량이 증가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는 세포 외액량이 증가를 하고 하나는 세포 외액량이 정상인 이유는 위에는 세포 외액량이 소듐에 의해서 세포 외액에 분포를 하지만 아래는 수분이 세포 내에도 분포를 하기 때문에 부종 같은 세포 외액량 증가에 그 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외우셔도 돼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ADH가 증가했을 때는 그 반작용으로 또 뭐 나트륨 USS가 또 항진된다고 그런 내용도 제가 보기는 했는데 그냥 개념 잡을 때는 그렇게만 개념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SIADH 그 내분비 공부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단하는 큐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특별한 증상이 없어. 그냥 다 저나트륨 혈증만 있고 특별한 큐를 잡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요거 보시면 바로 진단하실 수 있어요. 세포 외액량 증가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세포 외액량 증가의 큐는 부종이 있냐 없냐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부종이 없는 경우에 저나트륨 혈증이다. 그럼 SIADH로 잡으시고 그때는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변 오스몰의 비정상은 100 이상 300 이하라고 했죠. 예. 그래서 100 이상이면 SIADH예요. 그냥 그렇게 진단 가시면 돼요. 세포 외액량부터 체크를 하시고 아무 이상 없는 저나트륨 혈증이면 SIADH 쪽으로 가고 요상 투항만 체크를 하시면 SIADH 진단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체액량 증감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 사람 세포 외액량이 늘어났네. 그거는 체중, 일단 급격한 체중 변동은 수분량이 증감이에요. 그걸로 체크를 하시고 혈압이 올라갔다든지 맥박이 느려지겠죠. 피부나 점막, 건조도, 그리고 부종, 제일 중요한 게 부종이에요. 부종이 있으면 무조건 세포 외액량 증가예요.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오늘 6시까지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치료는 이렇게 한다는 거, SIADH 치료 알죠? 그냥 수분 섭취 제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 고나트륨 혈증.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트륨 농도는 체내 총 수분량분의 체내 총 이온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그거예요. 체내 총 수분량보다 양이온이 더 늘어났을 때 생긴다. 그래서 그렇게 생기면 갈증 기전이나 ADH 분비로 정상화가 되는데 지속 요인은 물을 구하기 어렵거나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만 고나트륨 혈증이 지속이 돼요. 그래서 DI 때는 당연히 고나트륨 혈증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왜? 물이 막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고나트륨 혈증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안 생기죠. DI 중에 문제를 분석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고나트륨 혈증이 문제에 주어지는 경우 없어요. 왜? 지속 요인이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갈증 기전으로 물을 계속 먹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증상은 당연히 세포 내외 물 분포 때문에 세포 기능 이상이에요. 무조건 전해질은 다 세포 기능 이상이에요. 그래서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전신 증상이에요. 그래서 증상이 너무나 복잡해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고나트륨 혈증은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체내 수분량이 감소해서 고나트륨 혈증이 생긴다는 거. 그러면 대부분의 세포 외액량이 당연히 감소를 할 텐데 세포 외액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이거는 의원성이에요. 의원성. 모르고 고농도의 셀 라인을 주입했을 경우는 세포 외액량도 늘어나고 고나트륨 혈증이 생겨요. 이건 왜냐하면 우리 몸에 어떤 삼투압 기전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해요. 근데 고나트륨 혈증 의외로 의원성이 많대요. 실수인양이 많대요. 그거 체크하시고 아닌 경우에는 세포 외액량 감소해요. 수분이 상실된 경우에요. 그러면 그 수분량 상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가 중요하겠죠. 신장이냐 신장이 아니냐. 자, 저는 이것 때문에 또 한참 잡고 있었어요. 자, 신장에서 수분이 상실이 됐어요. 그러면 요즘 소듐 농도는 감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신장으로 수분이 상실됐다. 신장에서 수분이 상실됐다? 그럼 농도는 아까 농도랑 총량은 구별하라고 했는데 그럼 농도는 줄어야 될 텐데 25 이상은 신장 상실, 25 이하는 신장의 상실. 거꾸로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뒤에 또 나와요. 이거 개념 잡고 계셔야 뒤에 계속 이게 개념이기 때문에 뒤에 계속 나와요. 이 개념은 뭐냐 하면 우리 몸의 신장은 소듐으로 물을 조절을 해요. 이효제 보시면 아시죠? 자, 원위세뇨가는 어떤 리셉터에 결합을 하죠? NACL 코트랜스포터에 결합을 해서 사이아자이드가 작동을 하죠. 루프이뇨제는 뭐죠? NAK, ECL- 거기에 작동을 하죠. 포인트는 우리 몸의 신장은 소듐으로 물을 조절을 해요. 물만 끌어당길 수 없어요. 소듐을 끌어당겨야 물이 끌어다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요중 소듐 농도가 낮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요중의 소듐 농도가 낮다라는 건 우리 몸에서 수분 제흡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중 소듐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우리 몸의 수분 제흡수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농도가 이렇게 되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즘 소듐 농도가 25 이하더라도 삼투압은 높아요. 이렇게 구별해서 아셔야 안 헷갈려요.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요즘 소듐 농도가 낮더라도 삼투압은 높아요. 왜? 우리 몸에 당연히 삼투압을 조절하는 가장 큰 물질은 소듐이지만 그 외에도 있어요. 우리 몸의 유효 순환 혈액량이 모자라면 우리 몸은 수분을 끌어당겨요. 수분을 끌어당기는 방법은 소듐이에요. 소듐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요중의 소듐 농도가 떨어져요. 하지만 다른 삼투압 물질이 있기 때문에 요의 전체 삼투압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어렵나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소변의 삼투압이에요. 지금 소변의 삼투압이에요. 이게 물이고요. 이게 소듐이고요. 이게 뭐 그 외에 삼투압 물질이에요. 우리 몸에 유효순환 혈액량이 줄었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물이 많이 필요해요. 어떻게든 물을 끌어당겨요. 근데 물을 직접 끌어당긴다? 그럴 수는 절대 없어요. 소듐을 끌어당겨서 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은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물질 때문에 얘의 그 삼투압은 높아져요. 근데 소듐 농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 좀 되시나요? 뒤에 다시 나와요. 이 개념은 계속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포인트는 우리 몸의 수분 조절을, 신장에서 수분 조절을 소듐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농도가 줄었더라도 어쨌든 소듐을 하기 때문에 농도가 주는 건 우리 몸에서 수분 제흡수가 늘어났다는 얘기고, 농도가 늘어났다는 건 이 중에 소듐 농도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수분 제흡수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정리해서 아시면 돼요. 다시 할게요. 이거는 이해가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할게요. 또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치료는 이렇게 세포 외액량이 감소한 거니까 세포 외액량 평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고소듐 혈증은 소듐이 늘어난 경우는 없어요. 네. 오히려 물만 상실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소듐이랑 포타슘도 동시에 상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DKA랑 HHS 치료 어떻게 하죠? 저번에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업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DKA랑 HHS는 고나트륨 혈증이에요. 왜? 수분 상실이, 특히 HHS는 수분 상실이 제일 큰 기전이에요. 수분 상실이 제일 큰 기전이에요. 그러면 DKA, HHS는 무조건 고나트륨 혈증이에요. 저는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문제를 보시면 깜짝 놀라세요. 소듐 농도 다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글루코즈가 높을 때는 소듐이 낮게 측정이 돼요. 글루코즈가 높을 때는 소듐 농도가 정상이더라도 그거는 고나트륨 혈증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HHS에 문제에서 정상 나트륨 혈증이 나오더라도 걔네들은 고나트륨 혈증 상태예요. 그러면 고나트륨 혈증이네? 그러면 노멀셀라인 주면 안 되겠지? 왜? 소듐을 거기다 더 넣어? 아니에요. 걔네들은 고나트륨 혈증이라도 소듐도 상실된 상태예요. 특히나 세포 외액량이 완전 감소해가지고 유효순환 혈액량이 줄어든 경우에요. 그래서 HHS 때는 제일 먼저 닥치고 유효순환 혈액량부터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멀셀라인을 퍼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고나트륨 혈증이기 때문에 소듐을 노멀셀라인을 그렇게 퍼부으면 나트륨도 늘어나고 클로라이드로 늘어나서 고클로라이드 산혈증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포 외액량만 교정이 되면 그때는 할프셀라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할프셀라인 넣다가 우리 몸이 글루코즈가 계속 이제 희석이 될 거 아니에요. 너무 희석이 되다 보면은 삼투압이 줄어들어서 세포 부종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250 정도의 글루코즈 농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250 이하로 낮추지 않고 거기서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5% 글루코즈로 바꿔주는 거예요. 저번 시간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는 거고 모르시니까 추가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고나트륨 혈증 때도 소듐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 고나트륨 혈증은 소듐이 늘어난 거야 라고 개념 잡는 순간부터는 전해질 포기하게 돼요. 왜? 하나도 아기가 안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잡고 계시라는 거예요. 자, 세포 외액량 증가. 아까 세포 외액량 증가를 찾아내는 부분은 체중도 있었고, 외박도 있었고, 혈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가장 큰 거는 부종이에요. 부종이 있으면 세포 외액량이 증가한 경우예요. 그래서 부종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종이 우리 몸의 유효순환 혈액량이 감소해서 생긴 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보는 게 뭐 저번에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믹스 EDMR랑 구별을 하는 거 시간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그래서 심장 기능 정상인 경우는 당연히 혈압 상승할 테고요. 심장 이거는 다 아시죠?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전신 부종은 한 이 정도 증가한 경우에 관찰된대요. 그래서 제가 정상 혈액량을 찾아봤더니 한 1000리터 정도 돼요. 우리 몸의 혈장량만큼 증가해버리면 그때 전신 부종이 생긴대요. 참고하시라고 알아봤고요. 자, 그럼 부종의 병태 생리는 계속 반복해요. 부종의 병태 생리는 뭐다? 소듐이 늘어난 거다. 소듐이 늘어난 거. 그래서 신장 기능 이상으로 소듐 저류. 왜? 신장이 GFR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니까 신장 기능 망가지면 소듐이 저류하겠죠. 그리고 유효 순환 혈액량 감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효 순환 혈액량 감소는 무조건 닥치고 무조건 소듐이랑 물을 저류시켜요. 그래서 신부전, 급성 사고 치신염, 신증후군 때 부종이 생기는 거고요. 이거 뭐 저번 시간 들으신 분 알겠지만 신부전 때 설명 안 할게요. 간경병 때 유효순환 혈액량 부족한 이유 알죠? 신증후군 때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요즘 소듐 농도는 25 이하로 저하. 이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한 상태예요. 지금 수분을 많이 재흡수를 했어요. 수분을 많이 재흡수를 했어요. 생각을 하면 요즘 소듐 농도가 높아져야 될 것 같죠?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즘 소듐 농도는 떨어져야 돼요. 왜? 물의 재흡수는 물을 재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소듐을 재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다른 첨투한 물질이 삼투압을 높여요. 요즘 소듐 농도는 25 이하로 떨어지지만 얘네들 소변 삼투압은 높아져요. 그래서 부종성 질환에는 요즘 소듐 농도 측정이 중요해요. 그 신전성 신부전, 그 신성 신부전 할 때도 요즘 소듐 농도 구별하잖아요. 다 그거예요. 요즘 소듐 농도의 의미는 떨어졌다는 의미는 수분 재흡수가 많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안 외워도 푸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세포 외액량 감소로 갈게요. 자, 체내 총 수분량이 감소된 상태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세포 외액량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뭐 이거는 뭐 정의니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럼 세포 외액량 감소의 원인은 신장에서 상실이 되는 경우가 있고 신장 내에서 상실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신장 상실은 뭐 삼투압이뇨, 이뇨제, 그리고 요궁증은 ADH가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디슨 디지즈랑 저레닌 알도스테론은 알도스테론이 안 나오는 거죠. 아시죠? ADH 기능이랑 알도스테론 다 수분 저류하는 기능이에요. 얘네들이 안 나오니까 세포 외액량이 감소하는 건 당연하겠죠. 신장의 상실도 뭐 아실 테고요. 증상은 뭐 이렇다. 그래서 심한 세포 외액량 감소는 혈액량이 30% 이상 상실했을 때 심한 거예요. 이때는 정신이 오락가락해져 버려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ADH는 30%가 되기 전에 10에서 20% 정도 감소했을 때 ADH가 작동을 해서 위험한 상태까지 안 가게 하는 거예요. ADH는 원래는 세포 외액량에는 간섭 안 하는 애예요. 걔는 삼투압에만 간섭을 하는 애예요. 근데 너무 감소했을 때는 작동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고 습한사지 이런 거 많이 나올 거예요. 습한사지. 저번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땀샘에 이너베이션 하고 있는 너브는 교감성 신경밖에 없어요. 땀샘은 교감성 신경밖에 없어요. 습한사지 나오면 교감성 신경이 항진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너베이션은 교감신경밖에 없어요. 다른 신경 아예 가 있지도 않아요. 땀샘은 교감신경만 있으니까 습한사지 보이면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구나 하시면 돼요. 왜 교감신경이 항진됐겠어요? 우리 몸의 세포 외액량이 부족하니까 심장이 뛰어야겠죠. 전체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됐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안 외우셔도 돼요. 자, 보시면 되고 또 나오죠. 요즘 소듐 농도 저하. 얘는 수분의 재흡수가 늘어났다는 말이죠. 수분의 재흡수가 늘어났다는 말이죠. 요게는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요거 알고 계시면 뭐 신경성 신부전 구별하는 거든 뭐 여기 요즘 소듐 농도가 나오면
확실한 큐를 잡고 가시는 거예요. 확실한 큐를.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졌구나. 특히 유효순환 혈액량이 부족해졌구나라는 아주 강력한 큐를 가지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분명히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소변량 감소해요. 왜?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한 상태니까. 그래서 요즘 소듐 농도도 저하가 돼요. 왜? 소듐과 함께 물을 끌어당겼으니까. 근데 소변 산수압은 상승을 해요. 요거를 이해하시면 모르시는 분들보다 훨씬 낫겠죠. 잘한 것 같아. 근데 죄송해요. 자뻑이 잠시 빠졌어요. 그래서 요즘 소듐 농도 저하는 유효순환 혈액량 감소를 시사하는 중요한 소견이다. 아주 중요한 소견이에요. 치료는 당연히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쉬었으니까 조금 더 할게요. 포타슘 할게요. 포타슘은 정상세포 기능, 특히 신경세포, 근육세포의 흥분성을 결정을 해요. 자, 소듐과 포타슘의 기능은 뭐였죠? 신경 신호 전달이죠. 신경 신호 전달이에요. 근데 몸 고칼륨 혈증 때, 그러니까 몸 밖에, 세포 밖에 포타슘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이 센시티비티가 바뀌어가지고 신호 전달에 이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고칼륨 혈증이랑 저칼륨 혈증이 중요한 이유가 세포막의 흥분성을 결정시키는 게 세포 외액량의 포타슘 양이에요. 그래서 사람 죽일 때 딴 거 없죠. KCl 혈액에다 집어넣어버리면 그냥 즉사죠. 그게 신경세포의 흥분성을 포타슘 양이 결정을 해요. 다 아시는 내용이고 밑에 건. 그래서 당연히 당연한 얘기 써놓은 거고요. 중요한데 신장에서 포타슘 배설은 원세단 이후 부위에서 조절되고 있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인자는 알도스테론이에요. 이거 이해하고 계셔야 이뇨제의 부작용을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이뇨제 부작용은 뒤에 설명드릴게요. 앞에서 다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요게 중요하다는 것만 체크를 하시고 왜 이게 중요한지 이뇨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포타슘 분비는 이런 거에 자극을 받는데 한번 따져볼게요. 자, 우리 몸에 소듐이 부화가 됐어요. 그러면 요 세관 안에 소듐이 많아졌겠죠. 요 세관 안에 소듐이 많아져서 근위세균관을 타서 루프를 거쳐서 원위세균관을 가서 알도스테론 작용 부위까지 갔어요. 자, 요 안에 소듐이 많다는 건 알도스테론이 작용을 하는 기전이 되겠죠. 소듐을 끌어당기고 포타슘을 내보내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소듐이 부화가 되면 포타슘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뇨제 작용 기전도 똑같아요. 이뇨제는 뭐예요? 소듐을 제어스를 못하게 하는 거죠. 요중에 소듐을 많게 하는 거죠. 요중에 소듐이 많아지면 알도스테론 작용 부위까지 가가지고 소듐이 많으니까 알도스테론 작용을 해서 소듐을 끌어당기고 포타슘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포타슘 분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설명드려야 되는 건데 알도스테론 작용 기전은 소듐 끌어당기는 것밖에 없어요. 소듐 포타슘 교환 이거 잊어버리시고 알도스테론의 작용 기전은 여기가 요 세관 내고 여기가 세포가 있으면 알도스테론이 작용을 할 때는 소듐만 끌어당겨요. 요즘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게 작용 기전의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Cl- 같은 음이온은 이 전압차에 의해서 제흡수가 돼요. K+ 같은 양이온은 전압차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도스테론이 작용하는 부위는 소듐만 끌어당기고 양이온은 내보내고 음이온은 들어와요. 신장 헷갈리는 게 여기서는 어떻게 되고 저기서는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잖아요.
알도스테론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소드만 끌어다니니까. 나머지는 전압차가 알아서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HCO3가 알칼리층에서는 요 세반내에 HCO3가 늘어나겠죠. 요 세반내가 음이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온이 K 플러스는 튕겨져 나가겠죠. 그래서 K 분비가 늘어나요. K 분비 늘어나는 기전 이 세 가지인데 원리는 이해가 되시겠죠. K가 그 신장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세포 안과 밖도 왔다 갔다 하죠. 잘 알고 계시죠? 알칼리층 퍼시픽에 써놨죠. H랑 K는 이동 방향이 같다. 자, 알칼리층은 H가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K도 감소한 거예요. 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네. 이건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 설명을 드릴까요? 자, 알칼리층이에요. 알칼리층은 세포 안에 H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세포 밖에 지금 H 플러스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H 플러스를 내보내줘요. 근데 음이온은 마음대로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나간 만큼 안은 음이 되고 밖은 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K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알칼리층에는 K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타2 아고니스트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K를 세포 내로 이동하는 거고요. 인슐린 아시죠? 인슐린 치료할 때 그 HHS 뭐랑 이런 거 인슐린 치료할 때 꼭 K 같이 줘야 되잖아요. 왜? K 그 인슐린을 넣는과 동시에 글루코즈랑 포타슘은 같이 세포 내로 이동해요. 그러면 저칼륨혈증. 저칼륨혈증의 전형적인 증상은 근육마비죠. 그 내분비에서 했던 갑상선 기능 항진 때 그 칼륨이 떨어져서 하이포칼레미 그 파랄라이시스 나오죠. 어쨌든 저 요거 농축력 장애로 인하여 단뇨 이걸 제가 엄청 찾아봤어요. 못 찾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저 칼륨혈증 때 농축력이 장애가 되는지 이거는 제가 생리학책도 뒤지고 했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이거는 그냥 그렇다고 아시고요. 물어봐야 될 거는 당연한 얘기를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K는 당연히 세포 내에 많기 때문에 이만큼 올리기 위해선 이만큼 줘야 된대요. 웬만하면 경고트리 하라는 거고.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개념 잡는데 필요 없는 거 넘길게요. 괜찮죠? 할까요? 필요 없죠? 자기소개를 해도 상황은 똑같네요. 자, 그러면 고칼륨혈증을 일으키는 병態를 볼게요. 당연히 세포 파괴됐을 때 세포 안에 포타슘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인도 똑같아요. 인도 세포 내에 많기 때문에 세포 파괴 때 인도 증가해요. 신부전. 신장은 다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 몸의 전해질과 물을 조절하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아주 강력한 기관이에요. 아주 엄청난 범위를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다 신장은 관계되어 있어요. 무조건 신장은 관계되어 있어요. 그만큼 K 농도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유발요인은 이렇다는 거 아까 앞에서 이거 다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속 요인이 중요한 건데 앞에 어떤 유발 요인이 있더라도 신기능이 정상이라면 상관없어요. 우리 몸은 신장이 그만큼 포괄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저칼륨혈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알도스테론 작용 부전이나 신부전에 의해서 그래요. 아까 K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는 어디라고요? 원인세가